안녕하세요, 가펜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행을 할 때 영어는 과연 얼마만큼 필요할까? 얼만큼 잘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문법이 맞든 틀리든 신경 쓰지 않고 막 내뱉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든 지어내서 끄집어내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화는 어떻게든 해왔습니다. 물론 친구 참 영어 대충 하네 라는 인상을 주기는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제가 한국말 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제가 봤을 때 한국인들의 영어는 정말 드라마죠, 드라마. 그런데 딱 외국에 나가면 영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영어를 못하면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여행을 하고 오신 분들 보면 영어 못해도 바디랭귀지로 다 돼 라고들 하십니다. 맞아요. 바디랭귀지로 여행 그 자체를 하시는 데는 정말 1도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영어를 못하는 아예 영어가 안 되는 나라를 여행할 때도 여행이 됩니다. 그냥 숫자 어떻게든 외우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를 외우면 다 대화가 돼요. 근데 영어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되잖아요. 숫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한국에서 배운 그 중에서도 단어 몇 가지만 던질 줄을 아시면 여행 그 자체에는 정말 1도 불편함을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여행의 깊이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집에 홈스테이, 그러니까 민박을 하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 친구가 영어도 할 줄 모르고 한국말도 할 줄 모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숫자만 알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만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도 딱 그까지만 할 수 있고. 그럼 그분이 딱 와서 여러분과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걸 할 겁니다. 술자리를 갖고 식사를 같이 하더라도 그냥 웃고 즐기고 땡큐 굿 이런 정도의 커뮤니케이션만 할 수 있지, 이게 어떻고 이게 자기네 나라 음식과 뭐가 비슷하고 이게 왜 맛있게 느껴지고 이건 왜 별로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다음에 놀러 오면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다라는 팁, 일체 서로 소통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가 잘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여행의 만족도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기 전에 영어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영어 더 스킬업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현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어떤 소통에서 오는 즐거움 같은 것들은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본인 스스로 잘 세운 계획에 따라서 나만의 여행을, 내가 준비한 여행을 잘 해가면서 내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 해석하고 내 스스로 이해하는 여행을 하시면 될 거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현지인들과 어떻게든 소통을 하면서 배워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든 조금 더 스킬업을 하셔서 말이 되도록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용기는 갖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그냥 끝내기는 좀 아깝고, 제가 어떻게 말을 좀 막 내뱉을 수 있게 되었는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영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여건에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싫어했고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였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수업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어떤 수업이었냐면요, 드라마를 틀어놓고 발음을 따라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그 자체 깊이나 그런 건 대단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연음. 이게 영어 공부의 획기적인 발견은 절대 아닌데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이 연음을 배우는 게 정말 저에게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소스는 이미 저희 머릿속에 다 있어요. 수능을 공부하셨다면 기본적인 단어, 기본적인 문법은 다 있는데 이게 안 나와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그 포인트가 저는 연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 연습했던 표현을 해볼게요.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뭐냐?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외웠고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단 한 번도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부끄럽거든. 영어 잘하는 것 같고 괜히. 그래서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영어를 했었고, 필리핀 가서도 선생님이 물어보면 my name is 가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My name is 그냥 최대한 원어민 비슷하게 흉내라도 어떻게
어떻게든 비슷하게라도 해보려고 신경 쓰면 신경 썼지 옛날처럼 딱딱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연습이 딱 되고 나니까 그 어떤 발음이 와도 I am going to 보다는 I'm gonna가 더 편하고 익숙하고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더 쓰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쭉 영어에 대한 흥미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제 말이 진리도 당연히 아니고요. 어학연수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이런 계기가 있었다 정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꼭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혹은 어떤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드셔서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재미 꼭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못 느끼신다면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딱 나만의 여행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편이었습니다.